네, 안녕하세요. 테크잉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테크잉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와중인데, 그렇다면 이 상승세가 과연 지속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와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상승을 더 이어나갈 수 있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차트상에서 얘네들이 굉장히 이 추세를 잘 살려내고 있죠. 자, 여기서는 이런 기울기의 상승 추세였다면은 이제는 추세가 좀 더 바뀌어가지고 좀 더 가팔라진 상태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우리는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나왔던 이 조정의 흐름, 이 조정의 흐름도 이제 나와야 되는 흐름이 나타났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차트를 앞으로 좀 더 당겨서 보면은 자, 앞전에 만들었던 이런 고점 구간들이 있죠. 자, 이 구간에서 정확히 이런 조정이 나와줬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물량을 이제 소화시키는 과정, 이제 짧지만 그런 소화시키는 과정이 한 이후에 딱 상승을 다시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던 얘들은 누구냐? 얘네들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매수를 계속 해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흐름을 살펴보니까 자,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 나타나주고 있죠. 거기에 투신도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흐름이 좀 나타난다.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하는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외인과 기관을 살펴보되 외인보다는 기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그래서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바로 한번 살펴보자. 매수, 매도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매수가 조금 더 많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매수 상위로는 뭐 메리츠, 삼성, 모건 스탠리, 유진투자, 뭐 IBK 투자 이런 식으로 기관의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외인들이 한 몫을 보태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뭐 키움 NH투자, 한국투자, 리딩투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개인의 움직임이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기관, 외인 얘네들의 움직임 다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들어왔고 어디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우선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 이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런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거는 메리츠 쪽에서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 자, 앞에서는 이제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꺾여 올라간 상태에서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 주면서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얘네들도 지속적으로 매수해준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중간중간 매도하면서 비중 조절의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금 들어와 주면서 이 상승을 한 번 더 한 발 보태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유진 투자도 보면은 얘네들 상승할 때 쭉 들어와 줬다. 뭐 중간에 매도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매수하는 움직임보다 현저히 적은 양이 빠져나간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자, 키움 같은 경우 개인들의 움직임이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 따라 들어와 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조정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살짝 나타나니까 빠져나가는 움직임 좀 보여줬고 여기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니까 얘네는 이제 다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NH투자 같은 경우 얘네들 여기서 매수해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또 매도하면서 이때 들어왔던 물량 다 빠져나갔다. 그리고 다시금 상승할 때 추가적으로 매수해주면서 움직임을 좀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자, 미래에셋까지 보면은 얘네들도 상승할 때 이 상승 초반에는 살짝 들어왔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니까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관 그리고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매수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수급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다. 얘네들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런 추세가 이런 좀 완만한 추세에서 가파른 추세로 변경이 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살짝 조정이 나오는 움직임, 이것처럼 살짝 조정이 나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기관과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을 좀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면은 그때 우리 또 매수하는 움직임을 같이 좀 보여주면 될 것이고, 반대로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갑작스럽게 얘네들이 매도하는 그림을 그려준다. 그럴 때는 우리도 같이 매도하면서 이제는 끝내야 되는 타이밍이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줄 때,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 보여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런 구간들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어떤 구간들이냐? 자, 우선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 자,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데,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이런 곳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우린 이런 곳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이런 곳에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듯 이런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뭐를 확인해야 된다? 꼭 이 수급을 같이 확인을 하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고,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더 보여드리고, 우리 테크잉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에 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테크닉 이야기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놨던 고점 구간이 뭐 78,000원, 뭐 71,000원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수급이 테크형에서도 이런 수급, 계속된 연속된 수급이 들어왔던 적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23년 말쯤에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던 적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흐름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때 상승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23년 말쯤에 이때부터 저런 연속된 수급이 좀 들어왔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었느냐? 그냥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줬죠. 이때 상승률이 얼마나 됐냐? 자, 만원 구간에서 저 7만 원까지 갔다. 7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그만큼 가벼웠었다. 그래서 그게 가능했다라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이 7배까지는 좀 어렵지만 우리 못해도 3배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3만 원 구간에서 3배하면 얼마입니까? 9만 원 구간이죠. 그래서 우선 이전에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우리 이 9만 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로는 이 7만 원 구간이지만 이거는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고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 목표가로는 얼마를 잡을 것이냐? 이 9만 원 구간을 우리는 잡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이번에 다 말씀 좀 먼저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근처에 있을 때는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이 돌파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테마가 다시금 돌고 있다. 그게 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0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돌파하고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2차적인 목표가까지도 한번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가는 자, 1차적으로 7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 9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자, 어떤 변수가 나타나더라도 대응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변수에 맞게 우리는 꼭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대응만 잘하더라도 우리 계좌가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은 꼭 필요한 거고.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그러면은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좀 지켜나가야겠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라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듯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색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이건 뭐라 그랬죠? 자, 이거는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있으시면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